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모두 한 주의 시작은 잘 하셨죠? 또 한 주간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지난주에 나왔던 양자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우리가 해볼 건데 기술적인 진전도 있었을 거고 파트너십도 있었을 거고 거시적인 것도 있었을 거고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 5년 전에는 유튜브로 다룰 만한 뉴스가 없어서 제가 막 정말 자료 찾느라 힘들었는데 요새는 막 자료가 쏟아져 나와서 이걸 다 다루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우리 양자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신제품 이런 관련된 뉴스로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이온큐가 자회사 아이디 퀀티크 스위스의 본사를 가지고 있는 양자 보안 회사를 통해 기존 인터넷망, 광섬유 통신망 위에 쓸 수 있는 양자 보안 장비를 내놨죠. 클라비스 XG 멀티플렉스라는 건데 양자 보안을 쓰려면 기존에는 전용 통신선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그냥 기존 인터넷선에 같이 보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새로 통신망을 깔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복잡한데 기존 광섬유망에 그대로 양자 보안을 추가할 수 있다면은 지금 양자 위협이 가까워지고 있고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중에 기업들이 빠르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걸 쓰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큰 매출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보잉도 이제 새로운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은 우주에서 쓸 수 있는 양자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Q4S라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주에서도 양자 인터넷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실험용 장치라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은 데이터를 전기 신호나 빛 신호로 보내는데 양자 인터넷은 양자 얽힘이라는 특수한 연결 상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면 지구 곳곳에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양자 통신망을 더 멀리 안전하게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미래 양자 인터넷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데 우주에서도 잘 작동을 하는지 그거를 테스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7년에 발사해서 1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실제 양자 네트워크를 인프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양자 인터넷이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 양자 장치들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걸 의미를 하고 기존의 데이터망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강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결국에 이거의 좋은 점은 해킹을 알아차릴 수 있고 해킹에 대비할 수 있고 양자 컴퓨터 한 대만 쓰면은 지금은 이 확장성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개를 연결해서 더 크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양자 센서까지 연결하면은 이제 초정밀한 이런 것까지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우주, 항공까지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은 사람과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양자 인터넷은 여기에 더해서 양자 장치들까지 연결하는 특수도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킹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보잉이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 기술이 이제는 실험실에서 실제 인프라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를 두 개의 뉴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런 실제 진전 사항이나 파트너십 이런 걸 보면은 사이퀀텀이 광자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인데 호주에 양자 칩을 검사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품질 검사실을 만들었는데 이 칩을 많이 만들어서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광자 기반의 칩을. 근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빠르게 검사할 수 있어야 됐는데 이 그리피스라는 대학 연구소와 함께 사이퀀텀이 이걸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자 방식 양자 컴퓨터도 공장형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아톰 컴퓨팅이라는 중성원자 방식 양자 컴퓨터 회사, 누 퀀텀이라는 양자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네트워킹 기술 회사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했는데 큰 양자 컴퓨터 하나를 만드는 대신 작은 양자 컴퓨터 여러 대를 연결해서 큰 거 하나로 만들어 보자 라는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온큐 역시 이거를 하고 있죠. 양자 네트워킹이나 포토닉 인터커넥트 여러 QPU들 다양한 큐비트 방식을 연결하는 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후발주자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CQC라는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 역시 이제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안정되게 칩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는 미국의 이 반도체나 첨단 기술을 밀어주는 법안의 지원을 받아서 이 초전도 큐비트 제조를 학계에서 연구실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용 제조 환경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걸로 지금 참여를 해서 진전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구용으로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품질의 높은 품질의 칩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느냐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흐름이죠. 상업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HPE, 이제 과거에는 이제 프린터기 HP로 유명했던 회사가 지금은 HPE라는 슈퍼컴퓨터와 이런 서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큰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가 컨티뉴엄, 리게티, 큐에라, IQM, 인텔과 같은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어떤 양자 방식이 최종 승자가 될지 모르니 여러 방식들, 뭐 컨티뉴엄의 이온 트랩, 리게티의 초전 도체, 큐에라의 그 중성 원자, 그리고 인텔의 실리콘 기반에 이거를 우리 슈퍼컴퓨터에 연결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고성능 컴퓨터에 양자를 연결하는 흐름을 또 보여줬고요. 사이퀀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호주의 대형 양자 컴퓨터 시설을 착공에 들어갔다고 해요. 물론 이게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실제 건물, 장비, 냉각 시설, 검사 시설까지 만들어서 양자 산업이 점점 더 산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은 양자 산업이 초기지만 진짜 산업이 되기 위한 뼈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기존 제조 공정에 넣어서 대량의 고품질 칩을 만들 수 있는가, 또 이 양자 컴퓨터가 돌아가기 위한 시설도 실제로 피지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누가 이길지 모르니 기존의 고전 컴퓨팅에 붙여보는 거, 상업화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누가 먼저 산업용으로 적합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실험적인 초기 시연 단계 소식들도 있는데, IBM이 나이트호크라는 이제 모듈식 양자 컴퓨터, 이제 기존에 쓰던 헤론에서 나이트호크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헤론은 134분을 시작해서 156까지 올렸고요. 3세대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이트호크는 120큐비트로, 이제 큐비트는 조금 줄어졌지만 연결성이 좀 더 개선된, 조금 더 개선된 새로운 모듈 기반의 양자 칩이 되는데, 이걸 이제 물리학 실험이나 사이버 보안 실험 같은 걸 하면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계속 테스팅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사용 사례를 IBM도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고, 또 아이온큐 측 소식도 있었는데, 듀크 대학교와 아이온큐, 이제 어떻게 보면 듀크 기술이 아이온큐 스피노프 하는데 쓰이게 됐는데, 떨어져 있는 3개의 이온 큐비트를 빛으로 연결해서 얽힘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양자 컴퓨터 여러 대를 광섬유로 연결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에 있어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4단계.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온큐가 이온 트랩 방식을 이제 빛으로 연결하는, 광섬유 방식으로 연결하는 그 진전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픽스스타스라는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자기 플랫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쓰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조합 최적화 문제를 할 때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상업적으로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제 아이온큐 하드웨어가 직접 고객들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진 이런 업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고객 생태계, 고객 접근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고객 접점이 확대되면서 알고리즘 실험 환경도 커진다는 거. 근데 이제 IBM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또 선도 그룹 중에 컨티뉴엄도 있죠. 컨티뉴엄이 98큐비트 수준의 이온 트랩 헬리오스라는 성능 데이터를 네이처에 발표했다. 한 개 큐비트 게이트 충실도는 99.9975, 두 개 큐비트는 99.921. 그래서 QCCD라는 아이온큐가 예전에 쓰던 그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뭐 이제 아이온큐가 조금 아키텍처는 달라졌어요. 컨티뉴엄은 뭐 가져와서 쓰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을 받고 있는 QCCD 구조를 쓰고 있고, 아이온큐는 이걸 벗어나서 이제는 옥스포드 이오닉스 기술을 가져와서 전자 큐비트 컨트롤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장성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둘이 같은 이온 트랩이지만 다른 아키텍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강한 레퍼런스를 쌓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롤스로이스가 항공기 엔진 내부의 유체 흐름을 계산하는 이런 문제에 클래식이라는 회사의 양자 알고리즘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클래식은 아이온큐도 직접 협력하면서 투자까지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오차를 허용하더라도 양자 알고리즘을 써서 기존의 뭔가 항공기 엔진 이런 설계하는 거 굉장히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서 부분적으로 쓸만한 가치를 낼 수 있을까? 요거를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가 투자하고 있고 아이온큐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실제 응용 문제의 양자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 외에 예전에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뭔가 양자가 실제 산업에 쓰인다거나 기술적으로 뭐 연결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시연이 되고 이게 상업화로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IBM, IonQ, 컨티뉴엄 다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진전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새로 자본 시장에 올라오려고 하는 후발주자들 소식도 있습니다. 뭐 에이젠Q라는 양자 보안 인프라 기업이 있는데 스펙 상장을 위해서 올해 말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상 기업 가치가 한 30억 달러 정도. 30억 달러면 인플렉션이랑 자나두, 그래서 신규 상장한 기업들과 비슷한 사이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암호체계가 미래 양자 컴퓨터에 무력화될 가능성을 대비하는 보안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양자 시대용 보안을 지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보안 장비를 파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아톰 컴퓨팅이라는 중성원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 기업이 있는데 아직은 비상장이지만 여기도 이제 누적 자금 조달 규모가 3억 달러, 이제 원화로 치면 거의 5천억이죠. 그래서 추가로 미국 상무부로부터도 1억 달러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머전스 퀀텀이라는, 여기도 뭐 규모는 한 3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기술 투자사로부터 전략적인 투자까지 유치하면서 여기도 이제 자금력을 확보하면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컴퓨터 회사들에게 필요한 전문 장비, 극초원 장비,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을 파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올해만 상장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한 두세 개 더 있고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 산업이 연구개발 단계, 연구실 단계에서 실제 상업화, 자본시장,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거시적으로 뭐 우리가 말씀 이미 드린 것도 있지만 미국이 양자 컴퓨터를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 기술로 보고 있어서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양자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가면 위험하니 미국도 국가 차원에서 그걸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새로운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 전달드렸고, 영국 역시 양자 제품의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공통 규격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자 기술이 연구실 장비가 아니라 실제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준을 세우겠다 하면서 상업화 준비를 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이 양자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국의 오르카 컴퓨팅이라는 광자 양자 컴퓨터 기업이 일본 기업의 양자 컴퓨터 공급까지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양자 기술이 연구실에서 국가 산업, 국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전략 기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양자 컴퓨터를 사서 쓰는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IQM이라는 핀란드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기업이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20큐비트 수준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 패스파인더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급 슈퍼컴퓨터인 프론티어와 같이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QM은 이미 20대 이상의 양자 컴퓨터를 온프레미스로 판매했고, 나스닥 상장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가 국가 고성능 컴퓨팅 기관의 앨리스 앤 밥이라는 이 고양이 큐비트라는 특수한 오류를 잡으면서 실행할 수 있는 이 18개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구매하기도 했어요. 국가가 캣 큐비트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 공식 도입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제로 활용이 되고 기존 슈퍼컴퓨터에도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슈퍼컴퓨터에 양자 컴퓨터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캣 큐비트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초전도 기반의 큐비트라고 해요. 기존에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시죠? 뭐 이 박스 안에 고양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열기 전에 알지 못한다. 즉 바깥에 있을 때는 얘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겹쳐 있다. 이게 뭐 양자 중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했는데, 오류가 덜 나도록 설계된 특별한 초전도체 큐빗이, 초전도 큐빗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의 오리진이라는 양자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50, 손오공 72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뭐 수백만 개의 계산 작업을 처리했고 여기에 양자 보안 기술 PQC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가져오고 있고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팔고 이거를 슈퍼컴퓨터에 붙이고 양자 내성 기술까지 붙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기술이 미래에 언젠가 나올 기술이 아니라 실제 연구소, 국가 인프라에 들어가면서 이제 선도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뭐 보잉이나 뭐 HP나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자사에 통합을 하면서 써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아직 양자 컴퓨터를 뭐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쓰는 사례를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많이 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상장 준비하고 있는 기업, 뭐 기술적인 진전이나 시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밀어주고 있고 이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양자 산업이 점점 더 진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이거는 중장기적인 흐름이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 생소한 기업들 많으시죠? 아이온큐 여전히 1등이라고 저는 보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양자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1티어 저는 이온트랩의 아이온큐와 컨티뉴엄, 그리고 초전도체 IBM, 그리고 광자의 사이퀀텀 정도로 보고 있고, 이 중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아이온큐, 컨티뉴엄, IBM인데 IBM은 조금 방어주적인 역할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배당도 주고 원래는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어요. 최근에 AI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수비수로 보기 좋고, 컨티뉴엄이나 아이온큐는 아직은 규모가 작고 순수 양자 기업이죠. 두 기업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컨티뉴엄은 이제 대기업, 모기업인 허니웰을 업고 있는데 아직은 매출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이고, 아이온큐 대비 한 4배 정도 비싸죠. 아이온큐는 컨티뉴엄이 하지 않는 뭐 양자 네트워킹, 양자 센싱, 우주까지 확장하려는 모습. 그래서 각자 추구하는 전략이 다 다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네 어쨌든 뭘 하든지 아직은 고객들한테 큰 가치를 낸 사례가 없지 않냐. 그래서 똑같이 움직이는 뭐 내부 세부적인 밸류에이션은 다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외부에서 봤을 때, 월가가 봤을 때는 너네 아직 초기야. 상업화 변곡점이지만 아직 초기야 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선도 기업들이 주장하는 2030년, 2029년 그 전으로 우리가 쓸만한 양자 컴퓨터 내겠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아직까지 상용화, 엄밀히 말하면 정말 큰 가치를 내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양자 섹터 자체는 잘 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누가 이길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 주간 있었던 소식 굉장히 많았죠. 이거 얘기하는 데만 제가 30분이 걸렸는데 정말 잘 양자 기술이 인류를 이롭게 하고 또 우리가 공부해서 좋은 기업을 분별해서 투자했을 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자료와 저의 생각, 저의 말들은 여러분들 투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